로스차일드 가문, 프랑크푸르트 게토에서 시작된 금융제국의 역사와 유산.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현대 금융 역사에서 가장 오래 지속되고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 가문 중 하나인 로스차일드 가문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18세기 중반부터 시작되어 오늘날 2026년 현재까지 이어지는 전쟁, 혁명, 경제 호황, 국가 탄생까지 아우르는 장대한 서사입니다. 편안히 앉아서 이 가문의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부의 축적이 아니라 가족의 단결, 혁신적인 금융 전략, 박애주의, 그리고 시대의 격변 속에서 살아남은 회복력에 관한 것입니다. 제1장, 게토에서의 기원, 금융제국의 기초 다지기. 이야기의 시작은 18세기 중반,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프랑크푸르트는 신성 로마 제국 내의 자유도시였지만 유대인 공동체는 유덴가세, 주덴가세라는 좁고 비위생적인 게토에 강제로 격리되어 살았습니다. 이 게토는 1462년에 처음 설립된 이래로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유대인 강제 거주지 중 하나로 도시의 북쪽 성벽을 따라 길이 약 300m, 폭 34m 정도의 좁은 골목길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약 3,000명의 유대인들이 이 제한된 공간에 밀집되어 살았으며 인구 증가로 인해 건물들은 위로 쌓아 올려져 45층 높이까지 도달했습니다. 낮에는 문이 열려 있었지만 밤과 기독교 축제일에는 잠겨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었고 유대인들은 게토 밖에서 일할 수 있었으나 토지 소유나 특정 직업에 농업, 무역, 길드 가입이 금지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반유대주의와 빈번한 포그롬 유대인 학살으로 인해 더욱 혹독했으며 1614년과 1796년의 대화제로 게토가 파괴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곳 주민들은 교육과 상업에 집중하며 생존 전략을 발전시켰고 돈바꾸기나 대출 사업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1744년 2월 23일 마이어 암셸 로스차일드, 메이어 암셸 로스차일드가 태어났습니다. 마이어의 아버지 암셸 모제스 로스차일드는 작은 돈바꾸기 상인과 비단부역상이었고 가족은 가난했지만 유대 전통인 제다카, 사회정의를 위한 물질적 지원을 중시하며 교육과 도덕을 강조했습니다. 어린 마이어는 13세에 아버지를 잃었으나 곧 하노버의 야콥 볼프, 오펜하이머, 은행에서 견습생으로 일하며 금융, 주화거래, 대출의 기초를 배웠습니다. 1760년대 프랑크푸르트로 돌아온 그는 희귀 주화와 골동품 거래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귀족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물건을 공급하며 네트워크를 쌓았죠. 예를 들어 그는 유럽의 다양한 왕실과 귀족들에게 고대 로마 주화나 중세 메달을 판매하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마이어의 진정한 전환점은 헤센 카셀의 비레름 구세운날 선제우와의 관계였습니다. 비레름은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군주 중 하나로 마이어에게 자신의 막대한 재산 관리를 맡겼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기록보관소에 남아있는 문서에 따르면 마이어는 1770년대부터 왕실 재정을 관리하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1770년 그는 구틀레 슈나퍼, 결혼하여 10명의 자녀, 5남 5녀를 두었고 이 아이들이 가문의 미래를 이끌었습니다. 마이어는 가족 단결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그의 유언장과 편지로 스차일드 아카이브 보관에는 콘코디아, 인테그리타스, 인더스트리아, 조화, 성실, 근면나는 가운이 새겨져 있으며 이는 5개의 화살을 쥔 주먹 문장으로 상징됩니다. 그는 아들들을 유럽 주요 도시로 파견했습니다. 암셸, 메열은 프랑크푸르트에 남아 본거지를 지켰습니다. 그는 게토 내에서 은행을 확장하며 지역 귀족들과의 거래를 강화했습니다. 잘로몬 사르몬 메열은 비엔나로 가서 오스트리아 제국의 금융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나단 네이튼 메열은 런던으로 이주해 영국 정부의 대형 대출을 주선했습니다. 칼 카럴 메열은 나폴리로 이탈리아 왕국들의 재정을 지원했습니다. 야콥 제임스 메이어는 파리로 가서 프랑스 왕실과 연결되었습니다. 이 국제적 네트워크는 경쟁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속도와 보안으로 자금을 이동시킬 수 있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전용 메신저와 히브리어 암호를 사용해 정보를 보호했습니다. 프랑스 혁명 7789가 그 후 혼란 속에서 마이어는 피난온 귀족들과 정부에 대출을 제공하며 자본을 축적했습니다. 1812년 사망 당시 그의 재산은 약 20만 굴덴 현재 가치 수백억 원으로 아직 거대하지 않았지만 폭발적 성장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마이어의 성공은 정보의 신속성, 가족 신뢰, 그리고 위험 분산에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 차별 속에서도 왕실과 귀족의 신임을 얻었고 이는 가문의 핵심 자산이 되었습니다. 게토 생활의 제약이 오히려 그를 혁신적으로 만들었으며 그의 자녀들은 이 유산을 바탕으로
유럽 금융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제2장 나폴레옹 전쟁 시기 위기 속에서 꽃피운 영향력 19세기 초 유럽은 나폴레옹 전쟁 1803년에서 1815년으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시기는 로스차일드 가문이 진정한 금융강자로 떠오른 결정적 시기였습니다. 나달 로스차일드가 워털루 전투 18세 미부 소식을 먼저 알아채고 주식시장을 활용했다는 이야기는 부분적으로 사실이지만 크게 과장된 신화입니다. 실제 기록, 영국 은행 기록 당시 신문에 따르면 나다는 뛰어난 정보 네트워크, 비둘기와 특급 사절을 보유했으나 그의 이익은 정부 채권 거래와 영국군 금괴 미수에서 왔습니다. 나다는 1798년 맨체스터로 1805년 런던으로 이주해 N.M. 로스차일드 앤 선스를 설립했습니다. 그는 영국 정부를 대신해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등 동맹국에 보조금을 전달했습니다. 니얼 퍼거슨의 로스차일드 가문에 따르면 1811개 1815년 사이 로스차일드 가문은 1100만 파운드, 현재 수조 원 이상의 보조금을 처리하며 수수료를 벌었습니다. 예를 들어 1814년 나다는 웰링턴 공작의 군대에 80만 파운드의 금을 공급했습니다. 파리 지점의 제임스는 프랑스 정년기에도 은행을 유지하며 루이 18세와 루이 필리프 왕을 조언했습니다. 그는 나폴레옹 패배 후 프랑스 정부에 5천만 프랑 대출을 주선했습니다. 비엔나의 잘로몬은 오스트리아 제국을 위해 1820년 2천만 플로린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나폴리의 칼은 부르봉 왕가의 재정 안정화를 도왔고 프랑크푸르트의 암셸은 전체 네트워크를 조율했습니다. 가족 편지 히브리어 암호 사용에는 우리는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서로 필수적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워털루 이후 로스차일드는 유럽 정부 채권 발행의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1817년 프로이센의 500만 파운드, 1820년 오스트리아에 2천만 플로린, 1822년 러시아에 630만 파운드 대출을 제공했습니다. 오스트리아 국가기록보관소 문서에 따르면 그들은 유럽 최초 철도 건설도 자금 지원했습니다. 나단 사망 1836 당시 재산은 500만 파운드, 현재 수백억 파운드로 영국 최고 부자 중 하나였습니다. 이 시기 가문은 단순 금융을 넘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나단의 아들 리오네더 로차일드는 영국 의회에서 유대인 해방을 위해 10년 투쟁 끝에 1858년 최초 유대인 의원이 되었습니다. 영국 의회 기록. 그는 1867년 개혁법 통과에 기여했습니다. 프랑스 제임스는 왕실 귀족이 되어 바롱 자기를 받았으며 1830년 7월 혁명 후 루이 필리프 왕의 재정 고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로스차일드 가문은 전쟁의 혼란을 기회로 삼아 유럽 금융의 중심이 되었고 이는 후대의 글로벌 영향력의 기반이 됩니다. 제3장 19세기 전성기 금융 지배와 박애 활동 19세기 중반은 로스차일드 가문의 절정기였습니다. 그들은 수에즈운하 패 875, 프랑스 지점에서 400만 파운드 대출, 브라질 독립 패 824, 런던 지점에서 320만 파운드 대출, 유럽 철도망의 프랑스 북부 철도, 1845년 자금 지원을 했습니다. 로스차일드 은행 장부에 따르면 수억 파운드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며 경제정책에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 1850년대 영국 지점은 크림 전쟁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1848년 혁명으로 일시적 손실을 입었으나 곧 안정화 정부에 대출하며 회복했습니다. 박애 활동도 본격화되었습니다. 비엔나 잘로몬은 1873년 로스차일드 병원을 설립하여 빈곤층 의료를 지원했습니다. 런던에서는 유대인 무료학교를 지원하며 교육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특히 에드몽종 제임스 드 로스차일드 18451-934 프랑스 지점은 한나디 브은인으로 불리며 팔레스타인에 집중했습니다. 드레피스 사건 이후 반유대주의에 실망한 그는 1882년 제1차 알리아 유대인 이주를 지원했습니다. 에드몽 재단 기록에 따르면 그는 12만 5천 에이커, 약 500제곱킬로미터의 토지를 매입하고 리숀 레지온 테팔파시, 지크론 야코브 테팔파시 등 정착촌을 세웠습니다. 약 500만 파운드, 현재 10억 달러 이상을 농업, 포도원, 카메 와이너리, 학교에 투자했습니다. 에드몽은 피카, 팔레스타인 유대인 식민화협회 1924 설립을 통해 직접 관리하며 늪지게간 현대농법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시몬 샤마의 두 로스차일드와 이스라엘 땅은 이 노력이 이스라엘 경제 기반을 닦았다고 평가합니다. 그는 리숀 레지온의 포도원을 세워 이스라엘 와인 산업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메툴라, 루시피나 등 22개 마을을 지원하며 사회적 안정을 도모했습니다. 가문은 사촌간 결혼으로 재산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1870년대부터 미국은행,
모건 등 경제무로 패권이 약화되었습니다. 1870년 공황도 겪었으나 투자은행으로 적응했습니다. 이 시대 로스차일드는 금융뿐만 아니라 문화, 사회 영역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며 현대금융의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제4장 이스라엘 건국에 끼친 결정적 영향. 가계에서 국가 건설로 로스차일드 가문의 가장 영속적인 유산 중 하나는 이스라엘 건국 지원입니다. 역사적 사실은 정치적 로비, 사회적 개발, 자금 지원의 다각적 기여를 보여줍니다. 에드몽 제임스는 1880년대부터 오스만 팔레스타인에 정착촌을 세웠습니다. 리숀 레지온, 페타티크바 등 30여 개 정착촌을 지원하며 농업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는 1882년 리숀 레지온에 50만 프랑을 기부해 포도원과 와이너리를 건설했습니다. PIK는 1924년 그의 아들 제임스가 재편성해 늪지 매립, 학교 건설을 주도했습니다. 에드몽은 총 1억 프랑 이상을 투자해 22개 마을과 공장을 세웠습니다. 이는 경제적 자립을 넘어 사회적 통합을 촉진했습니다. 유대인 정착민들에게 농업 교육과 공동체 생활을 가르쳤습니다. 정치적으로 영국 지점의 월터 로스차일드 2세의 남자, 1868년에서 1937년은 동물학자이자 시온주의자였습니다. 1917년 벨푸어 선언,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민족의 고향. 약속은 그에게 직접 보내졌습니다. 영국 외무부 기록. 그의 로비가 선언 성사에 기여했습니다. 그는 차인바이즈만과 협력해 영국 정부를 설득했습니다. 이는 제1차 세계대전 중 영국이 유대인 지원을 통해 전쟁 자금을 확보하려 했던 배경과 맞물립니다. 사회적으로 로스차일드는 교육과 의료를 강조했습니다. 에드몽은 학교와 병원을 세워 정착민들의 생활 수준을 높였습니다. 예를 들어 지크론 야코브의 학교를 설립해 유대인 아이들에게 현대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후에도 지원은 계속되었습니다. 라이오넬은 유대인 국민기금 토지 매입을 지원했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시 농업 기반의 상당 부분이 로스차일드 투자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건국 과정은 팔레스타인과의 심각한 충돌과 갈등을 초래했습니다. 갈등의 배경은 19세기 후반 시온주의 운동과 영국 위임 통치, 1917 발포어 디클러레이션에서 비롯되며 1947 UN 분할안, 리졸루션 108일이 팔레스타인을 유대인 아랍 국가로 분할하자 아랍 측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 독립선언 후 아랍 이스라엘 전쟁이 발발해 이스라엘 승리로 끝났으나 팔레스타인인 약 75만 명이 추방 이재민화되는 낙바, 배제안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이후 1967년 6.1 전쟁, 이스라엘의 가자 서한 점령, 1973 욤키푸르 전쟁 등 지속적 분쟁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현재 2026년 상황은 여전히 긴장 상태로 2023년 10월 7일 하마스 공격으로 촉발된 가자 전쟁이 지속되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팔레스타인 측 사망자 6만 5천 명 이상, 여성 아동 다수, 이스라엘 측 2천 명 이상이 발생했으며 가자 주민 190만 명 이상이 이재민이 되었습니다. 2025년 1월 휴전이 성사되었으나 3월 이스라엘 공습으로 깨졌고 10월 미국 중재 휴전 인재 석방, IDF 부분 철수이 다시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12월 이스라엘의 하마스 지도자 암살 등 위반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유엔 국제사법재판소 ICJ는 2024년 이스라엘의 점령을 불법으로 판정하고 12개월의 종료를 요구했으며 가자 기근과 인도주의 위기가 심각합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의 초기 지원은 이스라엘 기반을 마련했으나 이 갈등은 여전히 평화 해결의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에드몽은 헤르츠의 정치 시온주의와 달리 정진적 개발을 선호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실질적 기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에드몽드 로스차일드 재단 이스라엘은 교육혁신을 지원하며 2025-2026년 북부개척자 프로그램으로 200만 달러를 투자해 젊은이들의 북부 재건을 돕고 있습니다. 이는 로스앤젤레스 유대인 연맹과 협력해 24개 프로젝트에 400만 달러를 배분했습니다. 이처럼 로스차일드의 지원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 사회적 안정, 경제적 기반을 다지는데 핵심적이었습니다. 제5장 20세기 전쟁, 쇠퇴, 재건 20세기는 시련의 시대였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으로 운영이 분열되었고 러시아 혁명으로 자산이 국유화되었습니다. 대공황과 나치 독일 1938 오스트리아 프랑스 지점 모의스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필리프 드 로스차일드는 프랑스 레지스탕스에 가담해 반나치 활동을 했습니다. 전후 재건 1953년 PLK는 토지 90%를 이스라엘에 양도했습니다. 1967년 M. 로스차일드 앤 서는은
영국 철강 민영화 자문했습니다. 20세기 말 집단 재산은 2,500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제6장 2026년 현재 현대적 영향력과 지속되는 유산. 2026년 현재 로스차일드 가문은 단일 제국이 아닌 분산된 네트워크입니다. 로스차일드 앤 코 2012년 파리 런던 합병은 주요 투자은행으로 2023년 매출 38억 유로를 기록했습니다. 알렉산드르 드로스차일드가 의장으로 글로벌 투자 전략을 주도합니다. 2026년 투자 아웃룩에서 그들은 경제 회복력을 강조하며 주식과 채권 균형 배분을 공고합니다. 미국 성장 둔화와 유럽 회복을 예측하며 AI와 재생에너지 투자 기회를 제시합니다. 에드먼드 로차일드 AM은 2026년 주식시장 기회를 강조하며 페드 정책 변화와 미국 중간선거를 주시합니다. 그룹 자산은 1840억 스위스 프랑에 달하며 CET1 비율 19.7%로 견고합니다. 세계 금융계에서 그들은 M&A 자문의 파이설 거래, 데이터 기반 주제 준수, 지속가능 투자에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주유인물 나다니엘 로스차일드 5세 남장은 RIT, 캐피털 파트너스 35억 파운드 자산을 이끌며 광산 투자에 활발합니다. 프랑스 지점은 에드몽드 로스차일드 그룹 프라이빗 뱅킹을 운영합니다. 와인 사업 샤토 무통라피트는 여전히 세계적 명성입니다. 2025 이임 26년 업데이트. 에드몽종 재단은 이스라엘 북부 재건에 200만 달러를 투자하며 젊은 리더십 육성과 고용 창출을 지원합니다. 일부 지점은 과거 논란, 앱스타인 관계에 있었으나 가문 전체 영향력에 큰 타격은 아닙니다. 재산 추정은 분산되어 정확하지 않으나 보수적으로 수십억, 수백억 달러 수준입니다. 영향력은 네트워크, 자문, 박예재단에 있습니다. 2026년 글로벌 시장에서 그들은 안정적 성장과 위험 관리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맺은 말, 두세기 넘는 유산의 교훈. 로스차일드 가문은 개토에서 시작해 세계 금융을 재편하고 이스라엘 건국에 실질적 기여를 한 역사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신화와 사실이 뒤섞인 이야기가지만 역사적 기록은 그들의 혁신, 가족 단결, 박애를 증언합니다.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깊은 탐구를 원하시면 로스차일드 아카이브나 니알 퍼거슨의 저서를 추천합니다.